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삼성전기 어떤 흐름으로 이어질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고, 네페스와 함께 리노공업, 유니퀘스트, 제주반도체, AD테크, 심텍, 태성, 참고로 온디바이스 AI에는 유리기판 관련주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지금부터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확인하면서 차트 분석까지 진행을 할 거니까 이 점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순서대로 진행을 해 볼게요. SK 하이닉스의 실적 먼저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연결 실적으로 확인을 해 보게 되면 오늘은 소폭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역시 2025년에 실적이 급격하게 좋아지는 걸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내년에도 상승폭이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분기 실적으로 보게 되면 2분기 실적이 좋지는 않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3분기가 턴 어라운드 된다라고 하더라도 1분기 실적을 뛰어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4분기 돼서야 1분기 실적을 뛰어넘는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이것도 역시 차트의 흐름이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1분기 실적이 괜찮게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4월부터 5월달 실적이 발표가 된 거잖아요. 그러다가 2분기에도 역시 실적이 좋아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예상보다 2분기 실적이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 24만원 초반대까지는 하락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주가가 상승을 하고 조정을 받고 상승을 하고 이중 천정을 형성을 하게 되면서 조정을 받아주는 모습이었고요. 최근의 흐름 보게 되면 일시적으로 7월 31일 날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습니다만, 이전의 지지의 저점으로 확인을 해보게 되면 반등에 나온 거는 올라가다 깨지고 이런 모습이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의 경우는 26만 6천 원대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 하지만 26만 6천 원을 돌파를 못하게 되면 25만 3천 원 부근이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서 여기까지는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그마저 깨지게 되면 24만 원대까지 조정인데, 24만 원대까지 조정이라고 하면 분할로서 저는 매수해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4분기까지 생각을 해서 30만 원 다시 생각을 하면 되니까 이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가가 올라갔을 때부터 시작을 해서 기관 쪽은 매도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외국인도 매수세가 피크를 찍고 서서히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수급으로 보게 되면 삼성전자 쪽으로 매수세가 더 모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2분기 실적이 좋지는 않았죠. 다만 3분기부터 시작을 해서 턴 어라운드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4분기에 좋지는 않네요. 3분기에는 아마 반도체 쪽, 그 외에도 스마트폰 쪽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되게 되면서 턴 어라운드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2024년 3분기 대비해서는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는 있고요. 연간 실적으로 보게 되면 올해가 바닥에서 턴 어라운드가 내년부터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주가 추이를 확인을 해보게 되면 내년보다는 좋지는 않지만, 중요한 건 올해가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이 예상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현 기준으로 보게 되면 테슬라 효과와 함께 애플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게 되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74,000원대까지는 일시적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올해 많이 올라오게 되면 8만 원은 터치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단기적인 저항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 삼성전기의 흐름을 보게 되면 어떤 흐름인지 확인을 해봤을 때 상승하고 조정받고요.
상승하고 조정받고 상승하고 조정받잖아요. 그러면 최근에 들어서 이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고점 부근에서 반등이 나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이때도 똑같습니다. 바닥을 다지고 상승을 하고 고점을 형성을 하고 조정을 받고 상승을 하고 조정을 받는데 전 고점에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고요. 상승을 하고 조정을 받는데 전 고점에서 반등, 상승하고 반등이 나왔을 때 전 고점 반등. 그러면 지금은 74,000원대까지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대로 8만원대까지 올라가게 되면 74,000원에서는 다시 매수 타이밍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흐름이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다음으로 삼성전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해드리자면 유리기판 모멘텀이 있죠. 유리기판 모멘텀이. 그리고 연간으로 보게 되면 작년보다는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2026년부터 턴어라운드가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기의 3분기 실적도 긍정적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이유가 삼성전자의 대부분의 부품을 혹은 제품을 납품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됐든 삼성전자 실적과 연동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3분기가 지금 작년보다도 더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연간 실적은 좋지는 않지만 그 연간 실적이 1분기와 2분기에 안 좋았기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차트를 확인해 보시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유리기판 모멘텀이 존재를 했기 때문에 단기 급등이 나왔고 지금은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되어 있었던 16만 3천원 부근까지 왔기 때문에 조정을 받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이 되어 있었던 가격이 15만원 전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중바닥이 형성되는 가격이죠. 이중바닥이 이렇게 형성이 되면서 주가가 주봉상으로 흐름이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4년을 뛰어넘지는 못할 것 같고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그냥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내년 생각을 하면 20만원 부근까지는 올 것 같아요. 근데 올해는 3분기 실적 나오면 그냥 다 때리고 정리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조정을 받아서 15만원 이하로 떨어지면 그때 재매수가 맞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실적 대비 지금 주가는 너무 올라갔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네페스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네페스 실적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연간 실적은 흑자 전환 예상이 되고 있고 2026년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고 2027년에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분기 실적이 안 나와서 좀 아쉽기는 한데 2024년은 뛰어넘어야 된다라는 게 실적적인 접근인 거죠. 실적적인 접근. 2023년, 2024년 적자를 기록을 했고 2025년에 흑자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2022년은 다만 뛰어넘을 수는 없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이때까지는 올라갈 수는 없어요. 39,000원 부근대까지는 올라갈 수는 없고요. 다만 지금 매매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제 예상으로는 횡보를 하고 있잖아요.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에서 주가가 실적 대비 상승을 하는 건 22,000원대까지고요. 22,000원이라고 하면 지금 가격 대비 100% 정도는 내년에 무조건 성장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패스 좋네요. 조금 조정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박스권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 12,200원 수준까지 오게 되면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네페스는 1,500원에 매수를 해서 한 1년 정도 들고 있으면 100% 실적은 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텔레칩스 실적 먼저 체크를 해보게 되면 올해 흑자 전환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2026년 턴어라운드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요.
분기 실적으로 보면 2분기 실적이 좋지는 않은데 3분기, 4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턴 어라운드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텔레칩스 좋아 보입니다. 최근에 지지선으로 형성이 되었던 가격이 12,600원 수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12,600원 수준에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14,500원대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 괜찮네요. 저는 텔레칩스. 그 다음에 네페스도 저는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더 올라가기는 할 것 같다. 그러면 텔레칩스는 손절가를 오늘 저가 잡고 대응을 하면 되겠죠. 이건 내일 조정받으면, 월요일날 조정받으면 매수 타이밍을 한번 노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디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냐면 어떻게 됐든 실적이랑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2만원대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 2024년이 적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간 건 거품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것도 일부 거품이라고 보는 거지 전체 거품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만원대까지 보시게 되면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 80% 정도 수익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리노공업은 주가가 꽤 올라왔습니다. 연간 실적으로 보면 사상 최대의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분기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분기로 보게 되면 2분기가 피크네요. 2분기가 피크, 3, 4분기가 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적으로 보게 되면 주가는 2024년을 뛰어넘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아시다시피 반도체는 작년에 일부 거품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 2분기부터 실적이 하락하는 것 때문에 주가가 최근에 들어서 조정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 기준으로는 4만원대까지 밀린다라고 하면 4만원대까지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뉴스와 상관없이 실적과 차트를 통해서 제 기준으로 목표가와 이탈가를 선정을 해주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4만원 부근 되면 이 종목은 매수 타이밍이 나올 것 같습니다. 4만원. 그 전에는 저는 안 볼 거예요. 차라리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텔레칩스나 네페스 이런 종목이 더 긍정적이지 실적이 하락하는 종목을 굳이 볼 이유는 없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유닛 테스트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기 전에 실적 보게 되면 실적은 안 나와 있고요. 실적이 안 나와 있으면 이거는 기술적인 매매만 할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은데 아쉬운 건 거래량이 63%인데 불구하고 2만 1000주밖에 안 되죠. 그러면 5만 주도 안 되는 거래량이라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만큼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겠죠. 저점을 쭉 연결을 해보게 되면 올해 5,700원? 5,700원 조정받으면 그때는 매매 타이밍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지금 올라가게 되면 많이 올라가면 6,700원? 6,700원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1차적인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리는 거고요. 실적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분위기는 바뀔 수 있죠. 그리고 또 다른 수주나 이런 내용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항상 바뀔 수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차트로 확인하기 위해는 어차피 실적이 지금 없기 때문에 차트로밖에 대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6,600원에서 6,700원 부근이면 유니캐스트는 더 이상 오르기는 쉽지는 않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제주반도체는 실적이 없을 거예요 아마. 제가 보통 종목들을 확인을 할 때 뭐 섹터 종목들을 다 분석을 하고 차트까지 확인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주반도체는 실적이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시작을 하면 쭉 이런 모습 나오고 있죠. 상승 추세는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14,000 부근이 새로운 매수 타이밍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안 볼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리고 주가가 상승을 했을 때 이전에 저항이 이렇게 있었고요. 흔들릴 수 있는 가격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기준으로 보게 되면 2만 원대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역시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걸 앞서 말씀을 한 번 더 해드리고 싶고요. 저라면 14,500원 이하부터 소폭 사기 시작을 할 겁니다. 다만 14,000원을 이탈을 하게 된 걸 확인해 보게 되면 분할 매수했다가 그냥 자르고 다른 종목을 볼 예정입니다. 어떻게 됐든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이 있는데 굳이 실적이 떨어지고 없는 종목을 볼 이유는 없다라는 거겠죠. 그 다음에 칩스앤 미디어 확인을 해보게 되면 실적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실적으로 보게 되면 작년보다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내년이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분기 실적 보게 되면 1분기 적자, 2분기 흑자 전환했고 3,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죠. 그러면서 내년이 사상 최대인데 뭐 연간 실적으로 보더라도 큰 폭으로 떨어지진 않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거품이 항상 반도체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칩스앤미디어의 최저점부터 시작을 해서 상승 추세를 쭉 이어보게 되면 저점끼리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단기적인 흐름을 확인해 보게 되면 3분기 실적이 긍정적이잖아요.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18,500원에서 19,000원대까지는 1차적인 목표가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2차적으로 저는 올해 많이 올라가게 되면 23,000원대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것처럼 2024년 실적이 좋지 않았는데 이게 AI 모멘텀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 거잖아요.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에 처음으로 온디바이스 AI가 포함이 돼서 다 거품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기준으로 보게 되면 23,000원대까지 칩스앤미디어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수적으로 봤을 때 16,000원 부근이 매수 타이밍으로 나온다라는 거 우리는 차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부브 반도체 확인을 좀 해보게 되면 보통 제가 온디바이스 테마를 보고 있잖아요. 그 테마의 흐름이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역시 저점을 기록을 하고 추세가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4년 초에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스마트폰에 온디바이스 AI가 포함이 되게 되면서 급등이 나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들어서는 고점부터 시작을 해서 하락하는 추세를 확인을 해봤을 때 12,300원은 단기적인 저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12,300원을 돌파를 해야지 그 다음에 이전의 고점 부근이었던 13,500원대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에이펙트 실적이 없을 것 같아요. 실적이 없을 것 같고 차트만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락하는 추세는 다 돌려냈고요. 2024년 저점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상승을 했고 추세도 상승 전환됐고 주가의 흐름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3,400원대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3,400원 돌파를 하게 되면 저는 올해 아무리 많이 가도 4,000원은 돌파는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AD테크 확인을 해볼게요.
AD테크는 저는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봉상으로 확인을 해보게 되면 하락을 했다가 상승을 했다가 하락을 했다가 상승을 하고 지지가 나오고 이렇게 반등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중 바닥이 지금 형성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은 없고요. 그러면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린다면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이 되었었던 게 33,000원에서 33,500원 사이이기 때문에 이 가격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정을 받을 때 매수가 좋을 것 같습니다. 23,000원 부근이 매수가 좋을 것 같아요. 다만 23,000원 부근에서 조정을 받게 되면 그때는 12,000원 수준대까지는 하락 가능성이 있어서 이때는 리스크 관리를 해야겠죠.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면 그때는 빠져나오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 말씀드리고 하나 정도 더 특징적인 거 얘기를 해드릴게요. 심택이 오늘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대신증권부터 시작을 해서 하반기에 수익성이 개선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실적 보게 되면 흑자 전환이 되고 내년 실적이 온디바이스는 전반적으로 좋네요. 분기 실적 보게 되면 3, 4분기 흑자 전환이 된다라는 거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제가 예상을 하는 건 많이 올라가게 되면 이거 4만 원대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심택은 다른 종목이랑 좀 다르게 급등 후에 조정은 없네요. 그 이유는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전에 지지 저항을 확인해 보게 되면 돌파를 했습니다. 26,0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서 올해 4분기까지 37,000원대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7,000원 돌파를 하게 되면 4만 원 한번 뛰어넘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태성은 유리기판 관련주죠. 그 변동폭이 워낙 크다 보니까 종목들의 흐름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거는 딱 여기가 매칭이 되죠. 매칭이 되고 상승 추세를 쭉 이어보게 되면 38,000원 부근까지 올라오게 되면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고 29,000원대까지 약세 가능성이 있는데 주가가 보셨죠? 이런 종목은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단타는 매매를 하겠지만 웬만하면 종목이 바닥에 있는 종목을 단타 치는 게 조금 더 안전하다라는 말씀도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페스아크 이전에 저항과 함께 박스권으로 형성되었던 가격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 박스권을 돌파 시도를 하다가 최근에 돌파를 했죠. 최근에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저항은 지지선이 되게 되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았던 이유는 이전에 지지와 함께 저항이 존재를 했기 때문에 올라가다가 실패를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종목은 17,000원을 돌파를 하든가 15,000원 부근까지 오게 되면 매수 타이밍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을 확인해 보시게 되면 실적이 없네요. 실적이 없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확인을 해보게 되면 중장기적으로 3만 원대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을 해드렸던 대로 실적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목표가 언급을 해드렸고요. 그 전에 하나 더 확인을 해보게 되면 23,500원 부근이 단기적인 저항입니다. 단기적인 저항 올해 3만 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대덕전자 최근에 들어서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서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것처럼 이중바닥이 형성되게 되면서 지지가 나오고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상으로 확인해 보게 되면 올해 좋아요. 그렇죠? 내년이 엄청 좋고 내후년에도 좋고요. 3분기 실적, 4분기 실적도 턴어라운드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4년
실적은 뛰어넘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보수적으로 저는 올해 목표가 35,000원대까지는 갈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픈 AI, 마음 AI, 죄송합니다. 마음 AI 실적 없고요. 실적 없습니다. 이거는 실적이 없고 차트로만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죠. 차트 대응으로 하게 되면 이거는 좀 보수적으로 보게 되면 보수적 28,500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승 추세가 이렇게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 보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왜? 거래량이 36%인데 거래량이 15,000 주면 100%라고 하더라도 5만 주를 뛰어넘지는 못합니다. 거래량이 많지 않다라는 걸 그 근거로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 지금 저점을 살짝 이탈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 이 종목은 최대 버틴다라고 하더라도 19,500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 안 좋은 거죠. 왜냐하면 상승 추세 깨지고 그 다음에 지지마저 깨지게 되면 하락 가능성은 어디까지 있냐, 14,000원 부근대까지는 조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마음 AI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오픈 엣지 실적 체크해 보게 되면 실적 없고요. 차트로 확인해 보시게 되면 지지선이 이렇게 나오고 지지선에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은 매수 타이밍이 맞는 거죠. 매수 타이밍은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실적이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랑 실적 없이 기대감만으로 올라가는 거랑은 조금 다르다? 당연하겠죠. 기관 외국인이 결국은 실적이 나오는 종목 쪽으로 매수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실적이 나오는 종목의 주가가 상승률이 훨씬 빠르거든요. 개별적인 모멘텀이 없다라는 가정하에 15,000원대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온칩스 실적 확인해 보시게 되면 연간 분기 실적 없고요. 차트만 확인해 보게 되면 저점부터 시작을 해서 상승 추세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승 추세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죠. 일시적으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종목이 완벽하게 지지선이 맞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도를 할 때도 사실은 매매의 전략이 살짝은 다르다라는 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가온칩스는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지금 올라가기 시작을 하게 되면 53,000원대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기는 합니다. 한 20% 정도? 20%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HPSP는 매각하려다가 못한 기업이죠. 실적을 확인해 보게 되면 사상 최대의 실적 유지가 안 되네요. 작년보다 떨어지는 모습이었고요. 분기 실적으로 보게 되면 분기 실적도 좋지는 않습니다. 2분기 실적이 피크이기 때문에 그런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모멘텀 때문에 주가는 69,000원대까지 갔는데 이거는 거품이다라고 생각을 일부 하고 있고요. 45,000원대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2분기 실적 때문에 점프는 한번 뛰겠죠. 그래도 29,000원을 돌파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조금 애매하네요. HPSP는 조금 애매합니다. 참고로 HPSP의 ST가 같은 장비를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둘이 소송을 했는데 ST가 이겼죠. 경쟁자가 늘어났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것 때문에 매출이 줄어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이 없다라고 해서 매매를 하지는 않는다? 그건 아니에요. 실적이 없는 종목들은 기술적인 매매만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종목이 우상향을 하면 끌고 가셔야겠죠.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도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QRT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체크, 분기 연간 실적 없고 그러면 차트를 통해서만 분석이 가능하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전에 박스권으로 유지가 되고 있었던 상황에서 최근에 지지는 12,200원 수준이 지지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는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 올라가게 되면 15,000원대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안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141% 거래량인데 17,000주밖에 안 돼요. 거래량이 너무 없다는 얘기죠. 이런 종목은 잘못 들어가면 물렸을 때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아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뭐 그럼에도 매매가 자신 있다. 나는 소액이다. 그러신 분들은 15,000원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12,400원은 손절가입니다. 12,400원 이탈 시 만원 부근대까지 조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 드리는 거고요. 퀄리타스 반도체 실적 확인해 보시게 되면 연간 분기 실적 없고요. 참고로 연간 분기 실적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다음에 실적이 반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지선으로 형성이 되어 있었던 가격은 13,500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가는 박스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 박스권의 상단은 16,800원 전후로 보인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일반적으로 나와요. 이게 어떻게 나온다라고 제가 얘기를 해드리는 거냐면 기본적으로 삼성과 SK 수주가 우리나라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3분기 실적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나온다라고 하는 건 다른 종목들도 실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걸 반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기까지는 실적이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이게 변수 하나가 뭐냐면 삼성전자가 진짜 반도체 쪽에서 수익이 나냐 아니면 IM, 모바일 쪽에서 수익이 나냐가 변수인데 지금은 모바일 수익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가 3분기에 반등이 나왔을 때 반도체도 일부 반등이 나올 거고요. 일부 반등이 나왔을 때 작년과 2분기 실적을 비교를 해보게 되면 좋아지기는 좋아질 것 같습니다. 다만 급격한 상승은 실적이 나와 있는 종목들 위주로만 보셔야 된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온디바이스 AI 분석을 하면서 우리 특징적인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죠. 첫 번째는 이중 바닥을 형성을 하게 되면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꽤 많았다. 두 번째는 저점을 높여가면서 우상향하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종목들이 많았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흐름인 거죠. 그러면 이때 매수를 하고 이때 매수를 하고 이때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거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세 번째 온디바이스 AI는요. 올해보다는 내년의 실적이 급격하게 좋아진다. 단 올해보다 좋다는 거지 역사적인 실적이 나온다라는 건 아니다. 요거까지 총 정리를 해서 마무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